사천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항공정비 전문업체가 출범한 데 이어서 항공정비 산업단지도 만들어집니다. 2022년까지 항공정비 산단이 만들어져 항공산업 중심지로 도약이 기대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나, 둘, 셋! 항공기 정비를 하는 경납고에서 축포가 터집니다. 오는 2022년 마무리될 사천 용당 항공정비 MRO 일반산업단지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항공정비 전문업체 한국항공서비스 캠스가 출범한 데 이어 항공기 정비와 생산, 연구를 아우르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사천시는 항공산업의 생산과 연구개발 그리고 항공 MRO가 어우러지는 복합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약 1조 6,8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도. 산업단지 규모는 사천 용당리 일대 31만여 제곱미터,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사업비 1,500억여 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14만여 제곱미터의 항공기 정비 작업장이 확대됩니다. 나머지 16만여 제곱미터에는 협력업체 등을 유치해 항공산업 복합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민간 항공기 정비를 시작한 캠스는 산단 조성을 통해 항공정비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체의 정비, 그다음에 그를 받쳐주는 엔진하고 부품 정비가 모두 집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의 니즈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RO 산단으로 일자리 2만여 개와 5조 원대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MRO 산단이 항공정비 사업의 순풍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몇 년 전 고성에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동이 결국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또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초에 입학해야 할 아동이 한 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어디에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해야 할 8살 오모군이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행적을 알 수 없습니다. 학교는 오군이 예비 입학식에 오지 않아 소재를 확인하러 나섰다가 그제야 이미 지난해 8월 실종 신고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의 정보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가 취업 통지가 되고 나서부터 관리가 가능한 거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군이 2012년 태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가 헤어졌고 생모가 오군을 데려가 재혼했지만 지난 2016년 재혼한 남성과 함께 교통사고로 숨진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군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필수 예방접종을 한 뒤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손자를 어린이집에 맡겼다고 말했다는 외할머니의 말을 단서로 생부와 외할머니 DNA로 보육시설을 확인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범죄 피해 혐의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든 데다 무사히 있다 하더라도 아예 못 찾을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거짓 정보를 갖다가 해가지고 맡기거나 그다음에 이제 정보 없이 그장 시설 앞에 이래가지고 놔두고 이리 왔을 경우에는 좀 찾기가 좀 어렵다. 2017년 이후 경남에서 수사 의뢰를 한 취약 대상 아동은 28명. 이 가운데 아직까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건 오군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네, 앞서 보신 오모군처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데도 나타나지 않거나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아동은 학대 피해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정부가 3년 전에 대책도 내놨었는데요. 취재 결과 오군은 이런 위기아동 관리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손원혁 기자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하며 학교에 2년 넘게 결석했지만 아무도 몰랐던 11살 어린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실종됐던 경남 고성의 한 어린이는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장기 결석 아동, 소재불명 취약 대상 아동이 학대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2016년 당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영유아 정기 검진이나 진료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면 의료진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의료 기록이 없는 아동들을 발굴해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고 발육이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을 가려내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이로부터 2년이 지난 3월에야 가동됐습니다. 게다가 아직 행적을 찾지 못한 오모군은 2012년 출생 뒤 단 한 번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영유아 검진 등 다른 의료 기록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여부도 지난해 면사무소에서 아동수당 수령자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지금 그거 관련해서는 당장은 어떻게 답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의료 기록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을 가려내겠다던 정부의 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의령군의 농산물 유통 공기업인 토요의 유통의 문제점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실 경영과 횡령 등의 각종 의혹이 집중된 기간에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업에서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경찰 수사의 방향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입니다. 의령 토요의 유통의 설립과 조직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입니다. 사장 25조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이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임 대표이사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이어간 것입니다. 2017년도에 임기를 시작하는 대표이사 임기를 그걸 거치지 않고 토요의 유통은 의령군과 세계 지역 농협, 농업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지분 43%를 보유해 과반수로 결정되는 이사회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는 아니지만 의령군 공무원이 이사회에서 의사 개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령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해 이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이유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전임도 와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대표이사를 하고 있었고 정관 한 봤는데 볼락했는데 말을 못.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대표이사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4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정식 대표이사가 임명됐지만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경찰은 토요의 유통의 부실 경영과 각종 의혹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용한 힘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지난 2010년 경남에서 처음 개통한 경전선 KTX가 올해로 운행 10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KTX 이용객은 2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운행 횟수는 단 4차례밖에 늘지 않았는데요. 오늘 철도의 날을 맞아 열악한 경전선 KTX 실태를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에 사는 서상윤 씨는 업무차 서울로 가기 위해 일주일에 2-3번 KTX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시간대에 열차를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행 간격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3시간에 달하는 데다 출퇴근 시간대는 창원을 지나는 KTX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몰리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라든가 아침 시간에 그 시간을 좀 정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선 KTX 이용객 수는 개통 이듬해인 지난 2011년 연간 140만 명에서 지난해 344만 명으로 2.5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횟수는 마산역 기준 하루 28회로 개통 당시보다 4차례 느는 데 그쳤습니다. 좌석수 대비 이용객 수를 분석한 혼잡도 역시 114%로 주말에는 입석표도 구하기 힘듭니다.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는 부산과 대구는 물론 창원과 인구수가 비슷한 울산에서도 44회 운행되고 있지만 창원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남 지역 자치단체들과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KTX 증편과 SRT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단 등으로 인해 수도권과의 교류가 많은 창원시는 자체 분석을 통한 대안까지 제시하며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적정 운행 횟수가 주말 기준 하루 28회에서 현재 앞으로 8회가 더 추가로
정편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열차 제작 시간을 고려할 때 SRT 열차는 일러야 오는 2023년에나 투입이 가능하고 경전선 외 다른 여러 도시에서 KTX 증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장마가 쉬어가는 대신에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 물론이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되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는 다시 올라가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 수준으로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날씨가 비상입니다. 남쪽으로 물러났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으로 많은 비를 뿌릴 걸로 예상됩니다. 50에서 최고 100mm, 남해안 지역은 20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되고요. 지난 수요일과 마찬가지로 강한 바람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곳곳으로 안개도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종일 구름이 많은 가운데 북서 내륙으로는 낮까지 빗방울도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22도 안팎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창녕과 함안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어제보다 약간 높은 수준 보이고요. 낮 기온은 함양 31도, 그 밖에도 모두 30도 가까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개가 짙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시작되는 비는 일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로 다음 주에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가 오는 10월부터 지역 택시 가운데 60%를 대상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제 해제를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지역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9곳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산청군은 다음 달 11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 군민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함양군은 다음 달부터 경남에선 처음으로 만 7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창원대학교 제8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1순위의 이호영 교수, 2순위의 송신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어제 치러진 총장 후보자 선출 투표에서 이호영 교수는 득표율 54%, 송신근 교수는 득표율 45.9%를 기록했습니다. 창원대는 1, 2순위 후보자의 연구 진실성 검증 등을 거쳐 교육부에 최종 추천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본격적인 장마로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장맛비가 토요일인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해안변 침수 위험 지역과 산사태 붕괴 우려 지역, 지하차도나 공사장 등의 안전 통제 지역 관리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여름철 감염병 발생 빅데이터를 분석해 감염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5년 동안 여름철 감염병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과 집단설사, 수인성과 식품매개 감염병, A형 간염 등이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비브리오 폐혈증은 지난해 경남에서 29건이 일어나 1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오늘 경남 지역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결정하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앞두고 철저한 원가 분석과 공급 비용 산정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경남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과다 책정된 사실을 밝히고 인하를 이끌었지만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